지금은 모든 자산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상승의 끝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 2017년, 18년 때 비트코인의 폭락을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많은 또 후회를 남겼던 때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사이클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저의 고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고민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도 미래는 모른다는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이 녀석이 처음 2009년 1월 3일에 태어나고 나서요, 블록을 계속 생산하면서 그 생산할 때마다 보상량이 처음에는 50개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반감, 또 반감이 돼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반감이 되냐 따라서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감은 언제 됐었냐면 2012년 11월 28일에 있었고요. 두 번째 반감은 2016년 7월 9일, 그리고 세 번째 반감은 2020년 5월 11일, 작년이었죠.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을 보시면요. 첫 번째 반감 이후 가격이 상승했었고요. 두 번째 반감 이후 또 역시 가격 상승, 그리고 작년 5월 반감하고 나서도 가격이 상승이 되었죠. 두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전 이 사이트보다는 이 사이트를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198일 정도 남았고요. 2024년 5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보통은 4년 사이클로 간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너무 과거는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낮은 영역의 가격대를 최대한 늘려뜨리고 높은 가격의 영역대를 축소를 시킨 것이 바로 로그 차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편의상요.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한 칸이 점점점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로그 차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선을 그었거든요. 첫 번째 반감, 두 번째 반감, 세 번째 반감.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지금 올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높이 차, 이런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반감 이후에는 대략 한 1년 뒤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감 이후에는 한 1년 반 뒤쯤에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반감에는 과연 언제쯤 정점을 찍은가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겪었을 때 1년에서 1년 반 뒤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얘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예상하시기를 한 2021년 올해 1년 뒤라면 5월이네요. 5월에서 1년 반 뒤, 그러면 한 연말 되겠네요. 연말 12월 그쯤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2022년 갈 때쯤에서 이때 찍지 않을까. 중간 과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통상적으로 예측하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 비트코인에 일단 대충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스톡 투 팔로우에 대한 신뢰입니다. 스톡 투 팔로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플랜 B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이거 하신다면은 꼭 알고 계셔야 될 인물입니다. 익명의 트위터인데 뭐 기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관 출신이고, 그리고 이런 스톡 투 팔로우 모델을 맨날 업데이트를 해서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점이 이렇게 있고 나서 빨간 점이 주황색, 노란색으로 바뀔 때쯤에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감 때도 쭉 하고 올라가다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될 때쯤에 정점을 찍었고요. 얘는 지금 아직 빨간색이죠. 주황색, 노란색으로 바뀔 때쯤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스톡 투 팔로우 모델의 기본 그건데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스톡 투 팔로우 모델은 은, 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희소 자산과 유사한 이런 패턴을 갖다가 분석해서 비트코인에 적용을 시킨 그런 모델링입니다. 이거는 이제 희소성과 인플레이션이 감소가 되는 그런 상품에 더 맞는 모델이고, 그걸 이제 비춰봐서 이 플랜B라는 사람이 이 스톡 투 팔로우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스톡 투 팔로우 모델 좀 확대한 건데, 지금 이 라인 있잖아요. 이거 지금 자체가요, 여러분, 이 모델 자체가요,
뭐 정점을 찍을 때 이 모델에 따르면 정점 찍는 것이 2020년, 21년 올해 한 3분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오버슈팅 뭐 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되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건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를 신뢰해도 되냐? 이 여러분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인데요. 그레이스케일에도 이 방금 플랜 B 만들어놨던 거 이거 있잖아요.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스톡 투 팔로우라고. 여기 밑에 보면 레퍼런스 소스 적혀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플랜 B라고 적혀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요, 플랜 B라는 사람의 스톡 투 팔로우 모델을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신뢰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톡 투 팔로우 모델로 봐도 지금 대략 한 올해 또 한 3분기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쯤에서요. 네, 세 번째입니다. 기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하락이 되어서 돈은 많이 풀렸는데 갈 곳 없는 돈들이 여기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거지 않냐,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 이건 여러분 뭐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주황색 이걸로 된 건 이건 금이에요. 얘는 금이고 이건 비트코인이에요. 3월에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했는 건 다 모든 자산들이 다 폭락을 했었죠. 달러 빼고요. 폭락하고 나서 금은 좀 먼저 올라갔었어요. 상승폭은 아무래도 금이 좀 적긴 적습니다. 근데 금이 아무튼 먼저 올라갔고요. 비트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긴 좀 올라갔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이때부터예요. 한 10월 11일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엄청난 랠리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반면에 금은 오히려 이때부터 좀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이게 지금 왜 이러냐? 왜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3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금을 홀딩하고 있는 이 국가들 여러분 보시면 많이 늘어났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늘어났죠. 지금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갑자기 올해 1, 2, 3분기부터 해가지고 투자 자산의 영역으로서 갑자기 금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귀금속 영역에서는 금에 대한 그 수요가 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값 규제 작년에 이것이 2020년에 좀 8차례나 증거금 인상을 맞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홍익희 교수님 이 자료에 의하면요,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 계속 인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도 축소가 되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온 것이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8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는 금은 선물 증거금을 단기간에 4차례나 연속 인상했다. 이 타이밍이요. 이 타이밍이 좀 7월 8월 이때부터 인상을 해가지고 계속 증거금을 갖다가 인상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 축소시켜가지고 그래서 금값이 지금 매력도가 떨어져서 금값이 떨어지지 않았나. 반대로 이때쯤 해가지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디커플링 장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미국 기관의 매집으로 상승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현재 주도하는 것, 특히 4분기에 작년 4분기부터 이걸 주도했던 것은 기관들의 매집으로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페이팔 소식으로 10월 21일 이 소식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랠리를 지금 보였었는데, 이건 비트코인 트레저리스라고 해가지고 기관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현황을 갖다가 표로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있겠죠. 현재 파악된 것만 이 정도 되는데, 전체 비트코인 2100만 개 아직 채굴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한 2100만 개 기준으로 5.79%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레이스케일에서도 거의 매일 데일리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이 비중이 가장 큰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매년 지금 운용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주마다 업데이트를 한 건데 역시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이제 운용 자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연말 연초에 좀 쉬었죠. 쉬고 나서 연초되어서 다시 그레이스케일 GBTC의 매집량이 다시 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이 5.79% 121만 6,612개의 비트코인 기관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5.79% 비트코인 전체의 서플라이는 2,100만 개고 현재까지 채굴된 것이 1,860만 개 정도 되는데,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5.79%다. 그럼 현재 유통되고 있는 1,860만 개 기준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6몇 %가 될 건데, 그 6몇 % 가지고 기관들이 홀딩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거의 비트코인 개수의 20%가 분실돼 가지고 거의 이건 준소각된 지금 상황입니다. 한 370만 개 정도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과거 2019년 때도 한 20% 정도 파악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리플 전 CTO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7,002개 비트코인을 지금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8번을 썼고 지금 2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이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지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 유통되는, 즉 리얼 마켓 캡은 실제 이거보단 더 적어야 돼서 구매 시총을 뭐 따라가기엔 아직도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작년 10월에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그 당시 이제 뭐 투자 기간 보유량이 78만 6천 개인데 지금도 늘어났죠. 또한 이제 여기다가 거래소 보유량도 있어요. 한 210만 개 정도 그 당시 파악이 돼가지고 채굴된 거, 분실된 것도 빼가지고 실제 유통 비트코인의 퍼센트를 따지니까 한 20% 정도 투자 기간하고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20% 정도면 지금 많은 건데, 그럼 나머지 한 80%는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의문 아직까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뭐 사토시 나카모토 그 창시자가 98만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뭐 쳐서 뭐 400만 개라 쳐도 나머지 한 70%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다섯 번째, 미국 기관의 매집 이외에 나머지 퍼센트가 과연 이거 어디인 건가? 다른 세력이 있는 건가? 아무래도 지금 20% 기관하고 세력해도, 기관하고 거래소에도 20에서 30%인데 나머지 70%는 과연 어디냐는 거죠. 물론 이 안에 개인 물량이 있을 거고 할 건데 과연 어디일까? 게다가 78%의 비트코인이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 파란색 부분, 이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물론 기관 물량이 있지만은 다른 나머지 퍼센트 어디 갔냐는 거죠. 여기에서 기관 물량을 뗀다 치더라도, 거래소 물량을 뗀다고 치더라도 이 나머지는 과연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뭐 기관들이 보유한다 이러지만은 보유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어디 있냐는 거죠. 다 잊고 계셨죠, 여러분?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입니다. 내년에 뭐가 있다 했죠?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요. 내년 2022년 2월에 중국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된 동계올림픽이 있고, 이때에 중국의 DCEP, 디지털 위에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종이 위에나로, 종이 화폐로 재산을 은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금으로 할까요? 그 무거운 돌덩이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46조 상당 금괴 현금 발견이라는 기사 2019년에 한번 보셨나요? 또 지폐 3톤 444억을 집에 보관한 케이스, 그리고 중국 부호 4조 위안 자산 해외 은닉까지. 이렇게 중국 지하 경제는 우리 돈 275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라고 당시 2014년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더 많겠죠. 게다가 IMF 보고서 2020년, 지난 2020년에 대한 그 뭐 보고서를 보시면요. 중국에 대한 이 집계는 안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서 모른다. 근데 평균 지금 158개 국가의 이 지하 자금의 퍼센테이지는요, GDP의 31.9%를 차지하고요. 짐바브웨는 60.6%, 그리고 볼리비아는 62.3%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높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 디지털 위에나 테스트 들어갔죠. 10월 11일부터 지금 첫 테스트 선전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조에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타이밍이 10월, 11월, 12월 이쯤이었죠. 게다가 2020년 2월 그 기조가 이미 있었죠. 중국 인민은행 11.20 발행 가까워졌다. 특허만 48개 출원했다고 기사가 나왔었죠. 이거 특허 나왔었다고 나왔던 거고. 게다가 알리페이 중국 DCEP 운영 준비 마쳤다. 그때 3월, 작년 3월에 나왔었고, 중국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특허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포인시에이 리서치의 더 비트코인 마이닝 네트워크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 자료거든요. 그 당시 보면 이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의 65%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수찬이 전 세계 채굴량이 54% 차지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수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값싼 전기로 계속 채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히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력 발전이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더 값싸게 채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조금 가동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트코인 이 채굴 여러분 보시면은
최근에는 보시면 5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 높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 9월쯤에 한 10월부터 해서 9월, 10월, 2017년 9월, 10월쯤에서 중국에서 거래소 거래 금지 이 명령이 내려졌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국에서 거래를 못하다 보니까 이 주변 국가 중에서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죠. 그래서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1월 8일 정점을 찍었을 때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한국 가격은 40%나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 프리미엄, 소위 얘기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내년 2월까지 2022년 2월까지 DCP를 하겠다. 이제 은닉할 수 있는 자본 없습니다. 그럼 도피처럼 무엇이 될까요? 금도 한계가 있다면은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한번 예상해 볼 좀 과제로 생각하고요. 한국 프리미엄이 또 한번 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아, 이렇게 지금 감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일단은 아까 반감기랑 스톡 투 팔로우 모델 봤을 때는 좋아요. 올해까진 가겠는데 저거 중국 DCP 할 때까지는 보니까 저거 하고 나면 더 은닉 자산이 늘어나니까 비트로 또 쏠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규칙을 깨고 더 가나? 이런 좀 약간 물음이 있거든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뭐 계속 갈 거라는 분도 계세요. 이게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사이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논리가 또 나옵니까? 이제는 다르다라는 논리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 하락 시나리오는 첫 번째가 바로 팬데믹 해소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달러의 지금 M2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 들었어요. 반면에 이게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씁니다. 화폐 회전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들이 지금 자본시장에 다 빨려 들어오면서 뭐 암호화폐며 그리고 주식시장이며 다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팬데믹이 올해 3분기에서 4분기쯤에 끝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변화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저런 통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찍어냈던 통화에 대한 정리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올해 한 3분기, 4분기쯤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물론 바로 뭔가 조치가 취해지진 않겠죠. 근데 불안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규제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과거 기억나십니까? 자, 1933년 5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행정명령 6102 이게 있었는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륙 내에서 금화, 금괴 및 금증서의 축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게 명령이 내려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41년간 계속되어다가 1975년 1월 1일부터 다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값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그때 이제 이때거든요. 규제 풀어준 데가요. 금값 증가하다 내려가다가 그래서 금값이 현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 금모으기 수출 언제 했다고요? 요때요. 요때. 그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본 게 비트코인 세금하고 투자 매력도 감소입니다. 최근에 금값 거래할 때 증거금 막 인상했죠. 그리고 레버리지 축소시켰죠. 그 투자 매력도 감소하니까 비트코인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뭐 거래 단위를 좀 높이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력도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의하면 반감 이후 1년 또는 1년 반 뒤에 정점을 찍었던 패턴에 따라서 이번에도 1년 또는 1년 반 뒤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타이밍상으로 그런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그 플랜 B 스톡 투 팔로우 모델에 의하면은 역시나 대충 올해 3분기, 4분기를 가리키고 있다. 근데 이 기관 매집이 좀 부족하다. 나머지 매집 누가 하고 있냐. 이렇게 아무리 그레이스케일 드러나도 나머지 매집 누가 하고 있냐. 중국인 것 같다. 중국이 마침 내년 2022년 2월에 디지털 위엔화를 실시했는데 그때부터는 현찰로 자금을 은닉할 수가 없다. 다 디지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0월 11일부터 DCP 테스트가 들어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마침 타이밍이 그 비트코인 좀 매집을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국 기관의 그런 어떤 뉴스 속에 그 베일에 가려서 뒤에서는 오히려 이런 검은 돈들, 은닉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이거는 팬데믹 해소인데 팬데믹 해소가 맥킨지 따르면 올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해결이 될 거다. 이때 뒤엔 또 어떠한 경제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갈 건지 스톡 투 팔로우 모델 이에 갈 건지 아니면 지금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이것이 갈 건지 아니면 이번엔 또 다르다라는 또 논리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